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일단 대멸종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멸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몇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러한 대멸종과 관련 지어서 생물의 다양성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자, 우선 대멸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 대멸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대멸종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생물체들이 그 종류와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현상이 대멸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생대 이후에 고생대가 시작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에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종류 그리고 많은 수의 생물이 멸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5차례의 대멸종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가로축을 보니까 억년 단위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작점이 5.41 단위는 억년이니까 5.41억년, 5억 4천만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생대 이후라고 했죠. 그래서 고생대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세로축은 해양생물 과의 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생물이 해양에 이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과, 우리 이제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죠. 종속과목 학문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큰 분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과의 수, 그러니까 종류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체로 생물의 수가 생물 과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도 보이고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이 바로 대멸종이 일어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오르도비스기 말, 우리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마지막 시기 즈음에 대멸종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고생대의 그 6개의 기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오래된 것부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였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오르도비스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마지막 시기 즈음에 대멸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었는데 급격하게 짧은 기간 동안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대본기 후기에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본기의 경우에 오르도비스기는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대본기는 후기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상대적으로 기간이 조금 길었다라고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 한 1000만 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기에, 다른 5차례의 대멸종 중 다른 나머지 4차례의 대멸종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짧은 기간, 뭐 100만 년 내지 뭐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본기의 경우에는 이제 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세요. 자, 이제 페름기 말. 현재까지 해서 지금 오르도비스기, 대본기, 그리고 페름기까지 해서 고생대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네요. 이 부분 조금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폐렴기는 또 고생대 6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폐렴기 말에 있었던 대멸종 이후에 이제 생물의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나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중생대의 표준화석에 해당되는 생물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요. 중생대에 들어가서는 중생대 첫 번째 기죠. 우리 중생대의 기도 이야기를 해보면, 자,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 백악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에 대멸종이 한 차례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 백악기 말에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악기 말의 이 대멸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신생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생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고생대고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중생대가 될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짧은 기간만이 이제 신생대가 되겠죠. 이때가 거의 이제 6,600만 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폐렴기 말에 있었던 대멸종이 이 5차례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라고 현재까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물 다양성이 이만큼 감소하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폐렴기 말 대멸종뿐만 아니라 모든 대멸종이 일어난 각각의 시기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보이죠. 자, 대멸종에 의해서 급감했던 생물 과의 수가, 해양생물 과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되고요. 오히려 더 높아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점점 증가하는 이 고생대 이후 현생이원 동안의 생물과의 수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텐데요. 그 환경의 변화를 이겨내고 적응한 생물들은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은 종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개체수를 늘려가고 또 진화를 통해서 종의 다양성을 늘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석으로서 우리들한테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기도 할 겁니다. 반면에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오르도비스기까지 또는 데본기까지 고생대 동안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해서 그래서 지배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개체 수와 과의 수, 종류가 다양했던 생물들은 그 해당 기의, 해당 지질시대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그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배종이었던 것, 이제 우리 고생대까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생대의 해양에서 가장 번성했던 삼엽충의 경우에 이 폐렴기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멸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르도비스기와 대본기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대멸종 때는 어찌어찌 살아남았지만 폐렴기 말에 있었던 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때는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살아남아서 환경에 적응한 것들이 이제 중생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신생대의 어떤 새로운 생물종으로서 지배종으로서 이제 등장을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차례의 대멸종 각 시기 기 단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이 있었네요. 각각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에 있었던 것들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대멸종의 원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빙하기, 이제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빙하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대기 성분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생명 활동이 어려워지는 생명 활동에 어떤 지장을 주는 변화를 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현상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진과 화산활동을 포함하는 지각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수륙 분포의 변화, 해수면의 변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륙 분포의 변화는 이제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대륙이 이동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판계의 형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수륙 분포의 변화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안선의 길이도 달라지죠. 자, 해수면의 변화, 이것도 이제 기온 상승이나 하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해수면 높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과 같은 아주 급격한 이제 외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이제 지구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생물 대멸종을 일으킬 만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겠는데요. 대멸종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생물의 종류 그리고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변한 환경 또는 다시 또 회복된 어떤 환경에 적응한 그 생물들, 살아남아서 적응한 생물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으로 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생물들은 출현과 멸종이 반복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본문 내용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면 5차례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6번째 생물 대멸종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생물의 6차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다. 인간의 산업활동,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생물의 6차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간에 의해서 이 대멸종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의 활동 중 어떠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물이 대멸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과 그 근거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생물의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